지친 도시의 삶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던 민철은 어느 날 결국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클리닉의 차분한 조명과 향긋한 아로마 향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그곳에서 수면 전문가인 은영 박사를 만났다. 은영 박사는 민철에게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개선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은영 박사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리듬을 만들고 신체가 그 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의 조언을 들은 민철은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두 번째로, 은영 박사는 침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침대는 오직 잠자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치우고 두꺼운 커튼을 설치했다. 세 번째로,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자제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과거 민철은 커피를 즐겨 마셨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잦았다. 하지만 은영 박사는 카페인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알코올은 3시간 이상 수면 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민철은 이를 지키기 위해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운동은 수면 2시간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했다. 민철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은영 박사는 저녁 시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가벼운 간식으로 대체하라고 조언했다. 민철은 보통 저녁 늦게 많은 양의 야식을 즐기고 했기에 이번 조언이 큰 변화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여섯 번째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시도해보라고 했다. 민철은 매일 밤 자기 전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로, 침대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이었던 민철은 자기 전에 항상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메신저를 확인하곤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종이책을 대신 집어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질적으로 부족하면 낮잠을 피하고 만약 피곤하면 3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을 즐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철은 졸리더라도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수면의 개선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시간을 지킴으로써 잠자는 습관이 안정화되었고 깊이 자면서 개운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 민철은 은영 박사의 조언 덕분에 수면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철은 수면 개선이 얼마나 삶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한다. 그의 이야기는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건강은 소중하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치이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지나치고 결국엔 병원에 가게 된다. 만약 자가 진단으로 미리 건강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이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건강 위험 신호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이다. 최근 들어 특유의 피로감을 느끼고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럴 때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라고 넘기기보다는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기를 권장한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난다면 단순한 체형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갑상선 이상이나 당뇨 같은 내분비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두통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넘기기 쉽지만 갑작스러운 두통이 계속된다면 혈압 이상이나 뇌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통 양상이 이전과 많이 다르거나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는 피부 변화이다.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발진, 가려움증, 갈라짐 등이 나타난다면 체내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피부에 생긴 변화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알레르기, 피부 질환, 심지어 내장에 문제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관절 통증이다. 운동을 하거나 별다른 무리 없이도 관절이 아프다면 단순한 욱신거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관절염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변비 또는 설사 같은 소화 문제이다. 일시적인 식단 변화로 인해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화 문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체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일 수 있다. 이러한 건강 신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것들이지만 미리 인지하고 의사와 상의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잘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 비결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데 나의 피부는 매일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항상 칙칙하고 피로해 보였다. 피부 트러블도 잦았고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조언해준 몇 가지 제품들이 내 피부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 아닌 진정 효과적인 것들만 선별해서 매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은 비타민C 세럼이었다. 친구는 이 제품이 피부에 생기를 주는데 탁월하다고 강력히 추천했다. 아침마다 세럼을 바르고 2주가 지났을 때 내 피부 톤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미세한 주근깨들도 연해지는 것 같았다. 비타민C 특유의 가벼운 산뜻함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히알루론산 함유의 수분 크림이었다. 가을이 되면서 피부의 건조함이 급격히 심해졌기에 수분 공급이 절실했다. 이 크림은 피부에 바르자마자 즉시 수분감을 느낄 수 있었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흡수되어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차가운 물리적 선스크린이었다. 여름 내내 강한 햇빛 때문에 다크스팟이 생긴 경험이 있어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화학적 자극을 피하고자 물리적인 것을 사용했는데 일상에서 부담 없이 발라도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오전의 일과를 쾌적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라벤더 향의 릴렉싱 마스크팩이었다. 매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마스크팩을 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라벤더의 향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마스크팩 이후에 촉촉한 피부 덕분에 다음날 메이크업도 잘 먹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각질 제거를 위한 젤이었다. 이것의 사용은 매주 1회로 제한했지만 그 효과는 뚜렷했다. 각질 제거 후에는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져 에센스나 세럼의 흡수율이 높아졌다.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어 중간중간 피부의 상태를 점검하며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내 피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상태다. 위의 5가지 아이템 덕분에 밝고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한 노력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의 소소한 관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으니 이제는 제 아무리 바쁜 날에도 내 피부를 위한 시간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번화한 도시에서 클라라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성실한 사무직 근무자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 시트를 처리하고 끝없는 이메일에 답변하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야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유일한 운동은 지하철에서 사무실까지의 허리드 워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클라라는 아늑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지치고 실망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소셜 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집에서 쉽게 운동하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클라라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기사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신체 부위에 맞춘 루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으며 약간의 공간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만 있으면 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가벼운 워밍업을 위한 점핑잭, 상체를 위한 플랭크와 푸시업, 다리를 위한 스쿼트와 런지, 그리고 복부를 위한 크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목록을 스캔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체육관에 간 날을 떠올렸고 그것이 부끄럽게도 1년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육관 회원권은 비쌌고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체육관 일정에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이번에는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실에서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의 작은 공간을 정리하고 가장 편안한 운동복과 대학 시절의 오래된 콘서트 티셔츠를 입고 가벼운 워밍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루틴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에 플레전틀리 놀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엔도르핀의 기분이 그녀를 휩쓸어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세션 이후 긍정적인 감정에 격려받은 클라라는 집에서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약 30분 동안 자신이 읽었던 운동 변형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유산소 운동, 유연성을 위한 요가 세션,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근력 훈련을 안내하는 온라인 비디오를 발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클라라는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치솟았고 한때 꽉 조였던 바지가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던 목과 어깨의 긴장감은 줄어들었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클라라가 가장 놀란 점은 이러한 변화가 신체적 이상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안식처가 되었고 일로부터 잠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매일 외식 대신 요리를 즐기는 것에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영감을 받은 클라라는 자신의 여정을 동료들과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그들은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할 수 있음을 위안 삼았습니다. 그들은 클라라에게 조언과 조정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직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일상에 포함하도록 격려하는 캐주얼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지원적인 공동체로 변모하고 직원들이 진전, 더 건강한 식사 아이디어 및 업무 외의 성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의 등대가 되었고 멋진 회원권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공간과 의지뿐입니다. 간단한 집에서의 운동으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